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오늘 이제 리뷰할 글러브는 이 도리타니 모델, 즉 토시마루는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1040-21 적혀 있죠. 1040으로 이렇게 분번이 찍혀 있는 것들이 토시마루, 소위 말하는 이제 구보타에서 포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즈노 포프로, 예전에 미즈노 프로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렸죠. 즉 포프로페셔널, 프로 선수들한테 지급되는 사양의 이제 미즈노 프로가 포프로라면, 이 토시마루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구보타에서 프로 선수들 전용으로 지급되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몇 년 전이야, 벌써 거진 7, 8년, 10년 정도 됐겠구나. 그때는 토시마루 오더가 됐었어요, 개인들이.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에서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 토시마루를 쓴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그걸 다 스톱해버렸죠. 예, 그래서 한때 토시마루 막 중고 뭐 신동품 막 150씩 가고 그랬어요. 예, 새 제품 같은 경우는. 얘는 한 120만 원대로 출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도리타니라고 자수가 찍혀 있어요. 즉 도리타니 선수 모델이에요. 그래서 품번이 뭐다?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M00 보이시죠? 근데 손바닥 이 아래 보이세요? 여기 우는 거? 장난 아니죠? 여기 울럭불럭. 네, 가관이에요. 네. 포프로랑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구보타에서의 토시마루는. 네, 뭐 예전에도 그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 예전에 토시마루는 안 그랬는데, 그거는 패턴이 다른 거예요. 나카지마라든가 L7S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T9 베이스 정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울진 않았는데, 특히 이렇게 얕은 패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울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잘못 만든 거가 아니라 뭐 아무튼 만듦새가 그래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돌돌이 끈 말려 있는 부분도 많이 울어 있죠. 이거를 정말 개인이 사셔가지고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쉐이퍼질을 한다고 펴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얘는. 그럼 업체에서 이거를 뭐 스팀을 한다, 무령 불어서 비벼서 이걸 한다? 마찬가지로 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자, 대체 이 구보타 토시마루는 뭐 때문에 이렇게 비쌀까? 아니면 뭐가 좋을까?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시마루가 역시 일반 구보타보단 좋다라고 다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셨나요? 가장 결정적으로 가죽의 바라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가죽의 선별. 그래서 가죽 질감이 훨씬 더 뭐랄까, 이렇게 좀 더, 말랑거리고 찰진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올해 모델들은 가죽이 좀 더 뻣뻣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던 M00 기성품 모델 아시죠? 그리고 구보타 요즘 T9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려가지고, 정말로 최근 한 2년간 제가 가공해준 글러브 중에서 제일 하드한 게 구보타 T9 신형이에요. 네. 그 가죽 물성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 올렸는데, 구보타 부드럽지 않아요? 무령부 하면 나 항상 이제 절대 안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하지만 얘는 물성, 즉 이렇게 글러브의 이 가죽의 물성을 만져보면 그런 신형 구보타 T9 같은, 아니면 요즘에 출시되는 기성품 가죽들 중에서 이 M00 기성품 앞에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다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뭐 이러저러 말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봤던 구보타는 안 그러는데 그러시는데, 글쎄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 저는 글러브를 계속 만지기 때문에 그런 걸 봐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M00에 대한 특징, 얕은 패턴에 대해서는 앞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토시마루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거죠. 부드러운 글러브는 어떻게 접근하냐. 글러브 만듦새를 보면 찐따예요. 네. 각이 없어요, 전혀. 역방에다가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아랫벽, 윗벽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엄지 나온 각도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상태에서 글러브 손을 넣으면, 손도 되게 힘들게 들어가요. 와,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 있죠. 글러브가 막. 끊기는 방식도 그렇고. 즉, 구보타 글러브는 가공이 반드시 필수예요. 길들이기가. 이제 그때 가공하는 사람의 스킬이나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구보타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 바로 우제품 이런 것들. MS1이거든요. 네. 가죽 물성도 되게 불성도 되게 말랑말랑해요. 뭐랄까, 찰지다 그럴까? 말랑말랑하고요. 형태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죠.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되게 부드러워요. 힘 빼고 있어도 되게 부드러워요. 하지만 역시 얘도 죽지는 않아요. 네, 살아있죠.
그렇다면 이 글러브는 이미 끝났다 그랬지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비교할 글러브는 바로 이 글러브예요. 자, 이건 개인 오더 제품이세요. 이분은 이제 리터치 들어온 거고 가공받은 지 거진 1년 가까이 된 제품인데 이게 그 딱딱한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차이가 나나? 엄청 딱딱한 하드한 글러브로 하드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글러브예요. 이분이 리터치 들었어요. 이것도 티구 그 제가 앞에 올린 영상만큼 하드한 글러브예요. 근데 조작이 되죠. 네. 하지만 이분도 역시 안 움직인다라는 거.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글러브보다 훨씬 앞전에 저한테 이미 L7S 오더 제품 검정색 베이스의 오더 제품 IF 제품 저한테 가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물성 차이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터치를 받으러 왔고 얘 이제 리터치 부분이 이 아랫벽 이 부분이 형성이 덜 되고 약간 퍼져 있어서 흘러나가는 이 부분을 이제 좀 개선시켜 드릴 건데 일단 그거는 차지하고 가죽 글러브를 이제 길을 내놓으면 이렇게 판판해지고 바닥이 예뻐지죠. 예, 펴놓은 거예요. 제가 다 뜯어서 가공을 한 거죠. 그럼 얘를 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겠죠. 아니요. 얘의 특성화된 모양으로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이냐 손을 넣었을 때 이런 느낌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물성 차이가 분명히 다른 글러브예요. 하지만 얘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는 가죽의 물성이 전혀 다른데 얘가 왜 하드하다고 생각할까요? 봐요. 네, 이렇게 딱딱하니까. 그리고 손도 들어가면 어때요? 오우 입술부터 타이트해. 그리고 우와 자 진짜 힘 가지고 있는 거야. 우와 진짜 안 오므러져. 그러면 어떻게 돼? 우와 이거 어떻게 했어? 오므리면 이거 울기 시작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글러브는 끈피가 보시면 이렇게 보솔보솔 올라와 있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끈피는 이거를 다시 풀렀다 끼면 이 부슬거리는 털 같은 게 더 생겨버려요. 내구성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부득불 끈을 전체 교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100만 원이 넘는 글러브 왜 이 끈을 쓰냐는데 구부터 갖고 있는 자재가 이거니까 이걸 쓰겠죠. 자 그러면 앞에 올렸던 제가 티구 글러브 분명히 넘버7 가공을 받았는데 왜 하드에서 안 움직이냐라는 영상에 나왔던 거를 한번 리마인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러브를 오늘은 다 해체해 볼게요. 컴파운드까지 다 제거를 해 볼게요. 그냥 뜯어 보자고요. 자 지금 글러브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제가 뭘 바꾸면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입수부를 풀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손가락을 끌고 손가락을 자르고 외부를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손가락 잘라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해체쇼네요. 구부타는 예전부터 계속 해체쇼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다 뜯어버리고 웹도 다 끊을 거예요. 네. 저야 이제 구조를 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끊지만 끊으시는 분들 이제 글러브 손상 안 되게 잘 끊으셔야 될 거고요. 가위도 될 수 있으면 이 이빨이 좀 이 날이 짧은 걸 사용해서 끊으셔야지 안 그러시다가는 글러브 이게 가죽이나 이런 부분 손상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위도 뒷날 여기 다 안 닳게 다 제가 사포질해서 제가 쓰는 용도로 따로 만든 거예요. 가위도 이것도. 네, 그래서 일반 가위, 문구용 가위 같은 거 잘못 쓰시다가 보면 이 뒷면에 가위에 가죽 상투기 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해체했고요. 손가락 다 풀렀어요. 그럼 어때요? 움직이네 이제. 네. 잘 움직이네요 이제. 네. 파닥파닥 움직이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겠죠. 뭐죠? 제가 물 없이 무령부학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렸죠. 자 뭐죠? 우리가 여기 입수만 풀르면 된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가위로 따내면 아깝잖아요. 이렇게 풀러보세요. 입수만 이렇게 딱 풀르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네, 부드러워. 자 이런 상태랑 이 글러브를 이렇게 해체했을 때 나은 상태랑 똑같아요.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제가 물성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얘는 해체해놔도 얘처럼 이렇게 조작은 되긴 하지만 이 가죽 물성이 뻑뻑함이 있는 글러브인 거고 얘는 확실히 토시마루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잘 움직이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볼까요? 뭘 갈까요 제가? 네.
입술부가 타이트한 것도 있고 바닥 돌돌이 끈을 낄 때 역방으로 끼면서 너무 잡아당겨서 이게 틀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는 끈 끼는 사람의 스킬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피 속끈도 보면 너무 이게 유격이나 이게 다 이렇게 보시면 들떠 있죠. 이것도 눌러주질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브 공장에서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하물며 구보타에서 가장 자부한다는 토시마루인데 미즈노로 치면 포프로 같은 개념이고 선수를 위해 나가는 등급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아식스 오타니 한정 모델 그건 좀 너무 비싸긴 하겠다. 미즈노에서 이제 한정 모델 이제 키시모토 작 같은 경우도 좀 끈 대충 끼긴 하지만 이제 포프로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끈을 껴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생산 라인에서 제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본말 오야지라 그러죠. 제일 윗대가리인 사람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팀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베테랑들이 끈을 끼기 때문에 포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은 좀 적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예요. 어때요? 훨씬 더 자유롭죠. 그럼 이제 제방끈과 속끈을 빼보자고요. 속끈을 잘라보자고요. 여기도 잘라. 네. 네. 자, 펠트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시면 펠트 자체는 그 미즈노나 그런 것처럼 Z처럼 두 겹 중에서 한 겹이 딱딱하게 들어가고 한 겹은 소프트하게 들어갔던가, 한 겹이 흰색에 딱딱한 게 들어가고 회색에 소프트하게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아니라 둘 다 부드러운 펠트가 울 펠트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소프트해요. 펠트 자체도 엄청 소프트해요. 예. 그리고 자, 컴파운더가 어떻게 발라져 있는지 볼까요? 우리가 네. 제가 원래 공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작업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려요. 제가 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네. 네. 자, 바닥을 다 열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하드하다 소프트하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글러브가 오므러지면은 잘 조작되면 소프트하고 안 조작되면 하드하다라는 그 편견을 좀 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여기도 속끈을 다 풀러서 빼버리면 네.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죠. 네. 하지만 구보타 티구 신형이라든가 이런 신형 가죽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런 부드러운 물성은 안 나와요. 가죽 자체가 엄청 물르죠.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되게 가죽이 소프트해요. 네. 확실히 토시마루 쪽이 가죽을 부드럽게 써요. 네. 뒷면도 보면 이렇게 다 깎았어요. 네. 깔끔하죠. 이 부분이. 깔끔하게 다 깎아서 좋은 가죽을 썼어요. 예. 깎인 부분이 허옇게 드러나지도 않고 균일하게 깎여 있는 걸 봐서는 되게 괜찮은 가죽을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소프트한 펠트와 부드러운 가죽, 진짜 가죽 물성이 엄청 부드러워요. 그 신형 티구는 신형 티구 가죽이나 저번에 올렸던 M00 그 레드 오렌지 그 가죽은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컴파운더예요.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를 좀 긁어내 볼게요. 예전에 제가 구보타를 설명할 때 컴파운더를 제가 교체한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예전에 이런 글러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은 손바닥에 까만 게 안 올라와 있죠. 컴파운더 재질이 흰색 컴파운더가 있어서 그게 좀 뭐랄까 점성이 어느 정도 되면 없어져요. 그래서 마치 굳어있는 껌딱지처럼 뭐 약간 끈함은 느끼긴 하지만 뭐 들러붙지 않고 지들끼리 뭉쳐있는, 그리고 좀 딱딱하게 되는, 그래서 무령부하면 이렇게 덩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 경우가 많은 게 점성이 빠지는데, 요즘에 최근 몇 년 전부터 구보타 컴파운더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긁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예, 점성이 엄청 강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에서 잘 이게 옛날 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묻히는데 얘는 손에서 묻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컴파운드 재질이 마치 미즈노나 다른 Z 같은 계열로 컴파운드 재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이 잘 붙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바닥이 잘 안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뭐랄까 이게 바닥이 이제 딱 안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이 약간 들뜨기 때문에 또 바닥에 힘이 좀 없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보타 일본에서 그 무용부 할 때 컴파운드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예 이게
정말로 컴파운드 거의 없애버려요. 그럼 허브적허브적 돼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게 연식 글러브 그런 식으로. 네, 착착착착착 되게. 네, 그럴 때 컴파운드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령부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경식 글러브고 이런 점성이 강한 컴파운드 보이시나요?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예, 잘 긁히지도 않아요. 이 컴파운드가 근데 다행인 거는 얘는 양은 많이 안 발라놨어요. 정말로 소량으로 잘 발라놨어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구보타 글러브에서 가끔씩 오더 글러브나 기성품 보면 정말 너무 과한 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소량으로 적당히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제가 이거 긁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와 점성이 막 강해서 이게 점성이 없는 것들은 긁어내기가 쉬운데 점성이 있는 것들은 긁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보정을 볼 때 컴파운드를 또 과용해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저 그런 거 재가공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요. 길도 잘못 들어놨는데 형태도 잘못 잡았는데 컴파운드 떡칠해서 집어넣어. 이 바닥에 쓱 안 열려. 컴파운드 양이 실제로 포프로라든지 이제 선수 지급용 글러브들 이제 하이엔드급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소량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딱 적당한 양이 들어갔어요.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컴파운드 사서 도포하시는데 제가 보정 얘기를 웬만하면 잘 안 하긴 하지만 그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너무 처음에 컴파운드를 덕지덕지 해가지고 많이 발라놓으면 바닥이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고 바닥에 뭔가 채워지니까 하드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글러브에 되게 안 좋아요. 특히나 여름 되면 이 컴파운드가 온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글러브 가죽도 온도에 민감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4월 이전에 가공 받으셔가지고 택배 받으시면 집에서 받으시면 되게 하드하다고 느끼시는데 5월 따뜻해지기 시작해서 6월, 7월, 8월쯤에 가공 받으시면 그런 말씀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다가 찬바람 선선하게 불기 시작하면 또 저한테 그런 얘기가 나요. 너무 하드해요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글러브 길들이기가 어려운 게 겨울철이에요. 일본 선수들 캠프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캠프 때도 일본 선수들 많이 떨구고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나 일본 같은 데 좀 날이 추우면 글러브가 얼어요. 예. 그래서 상온에서 글러브를 만질 때 글러브가 너무 뭐랄까 추운 날씨에 있으면 글러브가 되게 하드하게 느껴져요. 거기다 컴파운드까지 양까지 많이 들어가면 처음엔 되게 하드한 것 같죠. 여름 나고 나면 다 질질 새 나오거나 폭우면 쪽에 까맣게 다 스며 나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겨요. 물론 컴파운드가 스며 나오는 건 어쩔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런 좋은 가죽 같은 경우는 더 까맣게 잘 나와요. 가죽이 얇은 데다가 숨을 쉬니까. 자, 컴파운드를 다 긁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 펠트 보이죠? 손가락 펠트. 얘가 거의 안 들리게 미싱이 박혀 있어요. 구보타 쪽에서 이제 연식 계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미싱을 끝까지 이렇게 박아놓지 않고 여기 떨어져요. 이렇게 펠트가 아랫부분이 헐겁게 연식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구보타 신형 티구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펠트가 그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가 부드러워야 돼. 근데 가죽이 딱딱한데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하드함이 있다는 건 정말 가죽이 하드한 거예요. 그래서 경식 오더 제품 보시면 이렇게 미싱으로 요 흰색 펠트 보이시죠? 요 흰색 펠트 끝까지 미싱으로 잘 박혀 있어요.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미즈노 프로 연식도 끝까지 안 박혀 있어요. 네, 연식 글러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펠트를 너무 고정시켜 버리면 딱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연식처럼 부드럽게 만들려고 그 부분을 띄워놓는 거죠. 미싱을 끝까지 안 박아서. 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리타니 글러브를 다 해체했어요. 그럼 이제 돌돌이 말린 것도 제가 풀러놔야겠죠. 이것도. 네, 공간이 없어서 얘는 빼서 해야 되겠네요. 이제 돌돌이 말린 것도 풀릴 거예요. 자, 갑니다. 아까 이 돌돌이 말려있는 부분에서 쪼아버리니까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울었잖아요. 물론 이거 공을 많이 받으면서 포그맨이나 포켓 쪽으로 이제 받다 보면 이게 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야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대로 각을 잡아서 돌지 않고 딱딱딱 물려주면서 쓰면은 잘 펴질 텐데 지금 이 상태라면 그런 상태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물론 무령부 해가지고 막 접해가지고 피면 펴지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글러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 끈피 같은 경우는 끈피 손상도 많이 가요. 이 재질은 이거 나중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끄트머리 한번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갔다 꺼내서 한번 말려보시라고. 끈피 귀퉁이 같은 남는 끈 있잖아요. 아까 새끼 쪽에 이렇게 길게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무령부 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종이컵 같은 데다 쓱 담갔다가 빼서 건조시켜 보세요. 그럼 끈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글러브 내구성에 손상이 가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 해체를 했어요. 자, 외부에 나중에 제가 부드럽게 작업을 해서 다시 낄 거고요. 그래서 구보타 글러브의 특징들이 뭐냐면 웹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칼집을 내주는 거, 예, 이렇게 칼집 내주는 거, 그리고 뒷면에 구멍 뽕뽕뽕뽕 뚫리는 거 있죠. 요런 방식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돼지갈비 같은 거 보면 질기지 않게 해서 칼집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오징어도 마찬가지. 뭐 양념 잘 배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웹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웹이 좀 부드럽게 조작되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겠지만 저는 이제 절개된 상태에서 구멍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져놓으면 확실히 웹은 부드러워지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 좀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제가 가공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펴놓기만 해도 손가락 아까 우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예. 이 부분들이. 안에 컴파운드 없어요, 지금. 다 제거한 상태예요, 안에. 예. 뭐 아주 소량은 남아있긴 하지만 다 펴지잖아요. 글러브 다 피면 펴지잖아요. 자, 이 토시마루 만드는 친구가 글러브 합봉을 되게 잘한대요. 이 글러브를 이렇게 합봉하고 조립하는 거, 내피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글러브적으로 봤을 때는 만드는 건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끈피 결합이랑 이런 부분에서 완성도가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토시마루 글러브를 길을 가공을 제가 하듯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 안 보이시나요? 어떻죠? 포켓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이 보는 거죠. 이거 일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글러브 낑긴 상태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글러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결에 맞춰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들, 혹은 제가 예전에 XTM 방송에서 나왔죠. 뒤집어 까서 비비는 거. 이걸 왜 하냐고요. 포구면 가죽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여기가 딱딱하면 튕겨나가요. 그래서 가죽 물성이 얘가 하드하다라는 거는 조작력이 아니라 이 포구면 가죽이 숨이 죽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쓰면서 만지면서 공도 받아가면서 또 만지면서. 근데 사람들은 관절만 만지고 있지만 사실 포구면은 제가 충분히 만져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해요? 가죽이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포구면 쪽으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벼놨으니까 틀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뭐예요? 쉐이퍼지. 사람들이 또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이씨, 여기 여기 층지네. 이게 뭐예요? 뭐가 층진 거예요? 이 안에 흰색 펠트 보이죠? 이 펠트가 나와 있는 지점이 요 지점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딱 꺾어보면 보이시죠? 요 부분이 펠트 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펠트 끝을 다른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제트나 미즈노 같은 경우는 끝에 싹 이렇게 점여서 얇게 만들어 놓는데 구보타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펠트 자체가 워낙 연질의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두들겨주면 이게 부풀었던 게 이렇게 붙겠죠. 아니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끝나는 펠트가 나중에 이렇게 부채꼴로 펴져요. 늘어나서. 네. 오래 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펴주고. 자, 다시 뭐 하죠? 형태 잡아서 때려주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보타는 이 배로 쪽 이쪽 있죠? 이쪽 이 웹 아래쪽 여기에 보시면 보관 가죽 하나도 안 들어가요. 보통은 여기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보타는 그게 없어요. 미즈노 일형은 이렇게 들어가고 가죽이
E형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잘리는 게 들어가고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죠. Z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E형처럼 들어가는데 구보타는 예전부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 좀 부드러운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밀려서 내구성을 없애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더 바닥을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손가락 터널은 제가 나중에 늘리겠지만 관절 놓고 내 손 놓고 관절 놓고 잡아주고 쉐이퍼질을 한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때려서 깊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 손바닥을 때리면서 형태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쉐이퍼가 없어요? 그러면 공으로 하시면 돼요. 네, 공으로 해놓고 이거 많이 보잖아요. 선수들 많이 하잖아요. 내 손바닥 가운데다 놓고 만지는 거예요. 지금 뭐죠? 내 손의 일체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리타니 모델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 고가 높은 글러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차이 보이시나요? 고가 낮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이거를 깊게 만들려 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낮은 글러브를 깊게 잡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잡는 것밖에 없죠. 엄지를 내려서. 즉 이걸 이렇게 내려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서 이런 식으로 감싸서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깊어지잖아요. 이것도 전에 영상에 올린 거. 다 됐네요. 네. 이랬을 때 이 토시마루가 뭐가 틀리냐? 가죽의 찰짐.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토시마루 가죽이구나. 몇 번 만지지 않고 쿵쿵이도 안 썼고 손으로만 매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찰진 느낌 때문에 공이 받았을 때 소리가 착착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같은 경우는 제 손에 이제 맞춰서 이분은 손 크기를 이제 맞춰서 가야 되니까 제 손에 맞춰서 편안하게. 물론 손볼은 저보다 조금은 작긴 한데 손가락 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맞춰놓고. 끝. 쉽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잡히고 여기도 잡히는. 캐치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땅볼 잡는 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그럼 땅볼 들어오죠. 네.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진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제가 겐다 영상 올린 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뭐였죠? 우리가 겐다 영상에서 이 영상도 나중에 제가 분석해서 드릴 거예요. 플랫 글러브를 가지고 공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 롤링하면서 들어오면 롤링하면서 가는 거. 롤링하면서 던지는 것까지. 네. 지금 뭐예요? 아랫벽에 닿는 순간에 반사하는 게 아니라 롤링하면서 옮기는 거죠. 롤링. 그럼 이 형태에서 손이 이렇게 나왔다. 글러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죠. 즉 관절을 만지면 이 관절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글러브를 왜 이렇게 쓰려고 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각을 이해를 해야지 얕은 글러브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허벅지로 새끼를 누르는가 영상 보셨죠? 그랬을 때 얘는 꺾어도 이렇게 말리지가 않아요. 글러브 벌어져 있죠. 하지만 이 아래쪽 여기는 잡아놔야죠. 그럼 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땅볼을 잡겠다. 그럼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땅볼을 잡겠다 그러면 화면이 보이나? 네. 이 형태에서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롤링. 네. 롤링. 받아서 옮기는 거죠. 또 왔다.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 형태. 잡는다는 건 뭐죠? 잡아요. 내가 잡았을 때 엄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오른손에서 잡으면서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잡으면 아랫벽이 없어진다. 전에 영상에 다 올렸죠. 그럼 잡는다, 롤링. 그럼 캐치볼. 그럼 온다? 그럼 잡아. 물렸죠? 편하게 온다. 공 하나 남았네. 잡아요. 온다. 그럼 롤링. 포핸드. 잡히는 거고. 백핸드. 잡히는 거고. 참 쉽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이 두 개가 다 잡힐 수 있는 이 개념,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긴 했지만 공을 내가 맨손으로 두 개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죠? 우리 맨손으로 잡을 때 이렇게 안 잡아요. 그러면 똑같이 글러브, 얕은 글러브지만 내가 놓고 포켓에다 공을 놓고 손바닥에다 공을 놓으면 두 개가 잡히는, 네, 잡혀요. 그러면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는.
그럼 외부는 어디죠? 아랫뼈, 윗뼈, 아랫뼈, 윗뼈, 아랫뼈, 윗뼈, 아랫뼈, 윗뼈. 안 빠지는 글러브. 나온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이해해서 인풋을 한 다음에 길을 내고, 네. 뒤집어 까든 비비든 어쨌든 간에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엔 형태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글러브를 제가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방식대로 또 가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만지는 거에 한 절반 이하로 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너무 풀어져 버리고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포프로 글러브라든지 이렇게 물성이 부드러운 선수용 글러브들은 되게 섬세하게 만져야 돼요. 이런 글러브들은 생짜 가죽과 같기 때문에 특히 얘보다 더 하드한 게 있었다. 호인탄 복각판 막 이런 것들. 와, 걔는 가죽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때리다 보면 가죽 표면이 탁 하고 터져버릴 그런 리스크가 있어. 또 걔는 또 심하게 못 만져요. 표면이 균열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웹 쪽에 이런데 이렇게 꺾다 보면 칼집 낸 것처럼 툭툭 터지는 거 보셨죠? 그래서 호인탄이 정말 하드한데 그 다음으로는 얘도 못지 않다라는 거. 다 대신 얘는 터지진 않아요. 물론 무령부에서 하면 표면 균열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글러브라는 개념이 뭐냐, 이렇게 물성이 가죽 물성이 부드러운 글러브였고요.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상품이기 때문에 만져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글러브를 조립을 하다 보면 형태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메이커에서 글러브 처음 만들어 놓으면 형태 잘 안 나와요. 그거 다 일일이 어느 정도는 기계에다 대고 이게 프레스로 치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쿵쿵이도 적당히 써주고 하면서 형태를 좀 잡아놓고 아이롱 다시 다 넣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밸런스를 잡고 끈을 조립하고, 끈 조립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형태는 이제 끈을 눌러주면서 만져주거든요.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게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매만지는, 그건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품을 제가 길들이는 식으로 만져보면 잔주름이 많이 가요.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아놓은 메이커들이, 손님들이 새 글러브임에도 불구하고 싹 넣었을 때 손이 딱 편하고 딱 돼 있다, 그런 메이커가 글러브 잘 만드는 메이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비프로 GP 글러브 제가 리뷰 올렸었잖아요. 요번에 다음에 올린 영상은 요것도 있거든요. 힌지 2개짜리 그 위아래 펠트 2개, 즉 162형 베이스로 나온 건데, 얘가 비프로 CP죠. 포수니까 비프로 CM P22 모델. 네, 피 들어간 거 9,000엔인가 비싸다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두들겨서 어느 정도 나온 거. 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좀 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주름이나 그게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상품성이 또 떨어졌다고 표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형태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갈 거라는 거. 그러면 얘는 얕은 글러브, 이거랑 고가 완전 다른 글러브죠. 형태 자체가. 네. 얘는 L7S3 610 베이스고, 얘는 M00예요. 얕은 거. 네. 그랬을 때 딱 물었을 때 낑가면 이렇게 낑가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런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완성을 시킬 거예요. 글러브라는 건 이렇게 해체하고 나면 형태를 보기가 되게 편해요. 해체해 놓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왜 안 잡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웹이 없는 상태라면. 네, 이 방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리고 엄지 쪽 여기 막 꺾어서 접해 놓잖아요. 펠트 보면 부드러워요. 그렇게 이렇게 꺾어서 때리지 않아도 돼요. 네. 제발 거기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때리면 잡히는 글러브도 빠진다. 이 내용은 제가 아랫벽의 미학이라는 영상에서 올려놨고요. 그 영상은 제가 나중에 새나글로 특별판으로 또 똑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꿔서 썸네일만 바꿔서 올릴 테니까 기회 되시면 보세요. 아랫벽의 미학. 여기서 이렇게 되면 빠진다. 네, 항상 곰발바닥, 소발바닥 롤링했을 때 각도, 정면 포핸드, 정면 백핸드.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 빵떡으로 제가 다음 겐다 선수 빵떡 쓰는 영상 분석하는 나중에 영상 올릴 거고요. 그거는 투핸드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각도 그대로 원핸드 싱글까지 가는 거예요. 정면에서 받는 게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간다, 이렇게 잡는다, 다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야구가 접근이 되는 거죠. 기본은, 모든 야구의 기본은 빵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면. 그리고 아랫벽이 이렇게 붙어 나왔다라는 거. 지금은 없지만 아랫벽이 여기 층만 약간 턱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아랫벽이 이 각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글러브다.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내가 글러브를 매만질 때 왜 1, 2, 2를 만지고 주먹을 때리고 엄지 아랫뼈 잡아주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해가 잘 되신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도시마루 글러브는 정말 이제 부드러운 글러브예요. 예. 물성 자체가 일반 오더에서 나오지 않는 물성이라는 거. 그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만듦새 안에 내피도 잘 맞고, 예. 펠트 길이도 적당하고, 네. 자재도 펠트도 부드러운 걸 썼고, 다만 끈피는 제 스타일도 아니고 좀 안 좋은 끈피여가지고 제가 끈피는 전체 가리 할 거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리타니 글러브 참 쉬워요. 얕지만 이게 토시마루 글러브 이거는 부드러우니까 금방 쓰실 거예요. 네. 하지만 기성품의 M00 모델 쓰시는 분들은 그것도 이렇게 해체하고 나면 이렇게 조작은 다 돼요. 하지만 이게 얘처럼 부드럽지 않지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앞에 도리타니 영상이랑 구부타 T9 신형 글러브 왜 실장님이 길들였는데 글러브가 안 움직이나요? 이 영상 좀 참고해서 보시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글러브 자체가 이렇게 하다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얘를 부드럽게 만드느냐. 그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이게 돼서 부드럽게가 아니라 관절 부분, 즉 내가 조작하는 부분은 부드러워지고 나머지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공을 어떻게 잘 물어지게 만들어 주느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매만지고 사용하고 길들여 가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네 거의 끝났어요. 이분도 다 잡혀요. 근데 대신에 이 아랫벽이 없으니까 여기가 잘 이렇게 손바닥 아래쪽에 안 물리니까 이분은 이제 여기를 더 제가 만져드려서 딱 물리게 이 부분에 물리게 여기가 안 물리니까 자꾸 이렇게 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관절을 해서 만져 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만져 가는 거. 그래서 어찌 보면 새나글 영상이 결국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새나글 영상을 잘 봐주시면 어떤 글러브가 됐든 본인이 본인 스타일의 손에 맞춰서 잘 형태를 유지하고 잘 쓸 수 있다라는 거. 특히 저한테 가공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뭔가 튄다, 잘 됐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한 흐른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영상들 보시면서 좀 리마인드 하시고 다시 좀 매만져서 본인이 테스트 해가면서 요 아랫부분도 좀 잡아보고 여기 잡히네 튀네 그러면 이게 좀 더 잡고 오케이 매만져보고 그다음에 물었을 때 롤링하면서 쳐다보고 때리는 거 아니고요. 네 이거 아니에요. 네 롤링하면서 물어가면서 이 느낌에서 이렇게 물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까지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 결국에는 내게 맞는 글러브 소위 말하는 드로아 글러브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거예요. 여태까지 특히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들 보면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진도를 쭉쭉 뽑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미적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방정식 2차 방정식 끝나고 한 3차 방정식에서 미적분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영상들 보시면 이 인간 무슨 얘기하나 모를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앞에 이미 기본 공식들을 다 즉 두 자릿수 이하의 영상들을 다 올려놨고요. 중간중간 앞에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시간 내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갈 영상들은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기본 수학이 하는데 수원 수투 잘 못하듯이 일반 수학을 못하듯이 똑같이 앞에 걸 이해 못하면 뒤에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도 어쨌든 저는 진도를 쭉쭉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리마인드 할 수 있게 기본 개념 같은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럴 때 제 영상 밑에 몇 번 영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꼭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도리타니 글러브 이제 가공해서 조립해서 완성해서 제 인스타에다가 완성된 사진을 올려드릴 거고요. 뭐 이손님이야 저한테 많이 가공 받으셨던 분이니까 편하게 잘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 구보타 토시마루는 대체 뭐며 토시마루를 해체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죽 물성이 다르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영상 찍었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뭘 찍을까 지금 찍을 거 되게 많은데 일단은 급한 대로 이거 빨리 작업을 해야 되니까 162 영상부터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겐다 선수 빵떡 그 영상 분석하는 건 앉아서 아니라 서서 찍을 것 같아요. 그 영상 같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상들 잘 쫓아오시다 보면
중간중간 보셔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이상 넘버 세븐이었고요. 아,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 카페에서 손님이 댓글로 저에게 카카오 선물하기로 커피랑 케이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 보이신다고 힘내라고. 네, 요즘에 제가 무릎이랑 발목이 안 좋아서 막 주사 맞고 그랬더니 네, 잘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운동을 안 했더니 살도 찌고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집안일도 있었고 제가 상도 치르고 하냐고 좀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 좀 안쓰러워서 커피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사소한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되게 감동 먹었습니다. 이 맛에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열심히 작업하고 소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보내달란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감동 먹었습니다. 네, 네, 삶이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 예전에 신해철 제가 되게 그 마왕님 좋아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게임이라고 봤을 때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 살아가는 거는 보너스 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보너스 판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행복이라는 건 정말 작은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글로를 만져드렸을 때 손님들이 감동한다라든가 뭐 감사해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잘 썼어요 이런 피드백들, 그리고 잘 안 되던 글러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이제 공이 잘 물려 이랬을 때의 감동 같은 거, 그런 소소한 것들에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 제가 해줬던 애들 또 프로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진학 잘하고 또 프로에서 1군에서 또 활약하고 김희집 선수처럼 그러면은 또 행복감을 느끼고 그 작은 행복감들이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일은 많지만 어쨌든 손님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다라는 거, 회원님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행복감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족은 그만하고 다음번 이 162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세요. 네, 윗입술, 아랫입술 2단으로 되어 있는 거, 1단 똑같이 되어 있는 거 재밌을 겁니다. 이상 넘버 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